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겪은 이후 잠잠했던 한동훈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해외 직구 제한 방안 시행을 발표한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은 이 제한 방안이 방식이 모호하고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후에도 한동훈이 정권에 협력하며 윤석열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그의 행동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기생활용품 등 여러 제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이루어져 자칫 잘못하면 수입 규제로 인해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을 통과했었기에 KC 인증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입 제품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외교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더욱이 이 규제에 제한 물품 목록에 술과 골프용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선택적 규제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18일 SNS를 통해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제고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는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첫 사례로 특히 우리 정부는이라는 표현은 그가 행정부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어필하려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래서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 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으며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자리를 넘보는 세력들에게 공격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승민은 이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다. 이는 빈대 잡겠다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값싼 제품을 해외 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은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 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무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 직후 당권과 대권을 노리고 있던 유승민의 이런 행동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이야기가 나오던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것은 새로운 흐름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나경원도 이 사안에 대해 발언했는데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국민의힘 내부 친윤 진영에서도 졸속 시행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 방안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석상이 아닌 언론사 취재를 통해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코미디에 비유될 정도로 비판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일을 통해 항목 설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고 면세 한도 제한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 방식은 끝까지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무능한 정부와 자존심만 센 실무자들이 모인 용산의 추악한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제대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 윤석열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민주당도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행태를 범죄라고까지 표현하며 팩트 폭행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 운동기념식에 참석했으나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올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수도권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로 비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벌써 3년째이지만 정권을 잡은 후 작년에 이어 올해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대선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으며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리에서 갑자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식의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자리를 가리지 않고 갈라치게 한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인내심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념식 뒤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개인들이 돈 10만 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며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분명히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념식 직후 바로 이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자리를 뜨기 전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윤석열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민주당의 분노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518일 헌법에 실어야 한다.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당선인은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기념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면 구보수 쪽 정의들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신중한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 정당 간의 논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윤희석은 여야 간의 초당적 협의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적극 나서겠다. 518 정신은 특정 정치 세력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518 정신이 온전한 민주화의 상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들로서 공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주 스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